춘추 시대는 제후국 간 교류가 활발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하여 사신, 여기서 사자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죠. 이 사람들이 애교관 역할까지도 수행했던 그런 때예요. 그리하여 인물평가가 중요한 시대여서 사자의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백옥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제 나라나 우리나라는 전부 노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 바로 국경이죠. 위나라 대부인 거백옥이 이 공자가 아주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했는데 이 거백옥이 사자를 시켜가지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공자에게 보내서 공자와 그 심부름꾼과 얘기한 내용이 바로 헌문편 26장입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백옥이 주어져 사인, 시키다, 사람을 시켰다, 사인, 보냈다, 공자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백옥은 우리나라 대부 거백옥이죠. 아주 현명하고 덕이 높았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거백옥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위에서,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의 노나라의 사인, 사람을 보냈다,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했는데 이 심부름꾼이 당신은 외교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심부름꾼을 보냈으니까 이제 공자를 만나보라 이렇게 보냈으니까 공자는 앉아서 얘기했다는가, 공자는 혼자 앉아 있는 것이나 위스 힘, 그와 더불어 그는 누구요? 거백옥이 보낸 사자 심부름꾼과 같이 공자는 앉아서 그리고 물었죠. 일단 심부름꾼이 왔으니까 공자는 그 심부름꾼한테 왈은 공자가 말한 것이죠. 부자 아위, 이 심부름꾼이니까 자기 주인, 즉 거백옥이죠. 거백옥은 하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선생은 무엇을 하고 있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대활, 즉 이 사신 거백옥의 심부름꾼이 대활, 공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자 욕과 기과 이민의,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자는 바로 사자의 부자니까 누구예요? 거백옥이죠.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욕 바란다, 이런 얘기 옛날에도 얘기했죠. 위시 하기를 바란다. 뭘? 덜 하기를, 빼내기를, 기과, 그의 과실을 없애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바라나, 이런 얘기죠. 이가 접속사니까 그 거백옥이 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능함. 여기는 생략된 게 많죠. 거백옥이 그의 과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미능이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자가 나가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죠. 당신 그 주인장, 거백옥은 요즘 뭐합니까? 이러니까 심부름꾼이 우리 주인 양반은 자기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자가 나가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오 사오야. 참된 사자다. 진짜 훌륭한 사자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얘기한 것은 바로 강한 칭찬을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핵심 의미는 거베곡의 인격이죠. 거베곡은 어떤 인격이냐? 이미 훌륭한 인물이지만 스스로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인품이죠. 바로 이것이 군자의 태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반성, 끝없는 수양, 완성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거베곡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베곡이 훌륭한데 거베곡이 보는 그 사자 또한, 심부름꾼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공자는 칭찬한 거죠. 거베곡과 사자, 이건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공자는 사실상 거베곡과 사자 두 사람을 칭찬한 것입니다. 특히 사자가 훌륭한 이유는 바로 주인의 덕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겸손 그대로 전달하는 점, 이 점이 아주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군자의 자기인식 아주 중요하죠. 거베곡과는 군자의 자기인식. 즉 군자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소인들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성의 차이가 있죠. 또 배움의 지속성에 대해서 군자는 계속 배우나 소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장은 군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그 주변 사람도 진실하게 그것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짜 군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말하고 진짜 사람은 그것을 꾸미지 않는다고, 이렇게 꾸미지 않고 전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헌문편 27장은 정치 참여의 범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이 예면적인 그런 것을 이룬다면 그 짝을 이룬 28장은 내면적 차원에서 직분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7장과 28장은 한꺼번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헌문편 27장은 정치 참여의 범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자활, 부재기의 불모기정 그랬죠. 부재, 그 지위, 그 자리, 그 지위에 부재 있지 않으면 불모기정, 불모, 도모하다 이런 거예요. 논하지 않는다. 불이니까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기정은 바로 그 직무의 정치죠. 그러니까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정서를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서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사나 정사를 논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얘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히 참견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의 의도는 바로 권한 없는 일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권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개입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책임 없는 바로는 무책임하고 질서 혼란만 초래하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난 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직분의 원칙이 나오죠. 육아의 기본 원칙은 바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정명사상이죠. 몇 번 나왔는데, 즉 군주는 군주의 일을, 신하는 신하의 일을, 이래야지 신하가 군주의 일을 대신한다? 군주를 억압하고 일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분 질서를 유지한다. 즉 춘추시대는 신하가 군주 권한을 침범하고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점을 공자는 이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당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노나라는 삼한, 이 세 사람이 숙선씨, 맹선씨 이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군주는 형식적으로만 존재를 했죠. 자기 의치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 혼란을 비판하고 정치 회복을 요구한 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현대적으로도 현대 조직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바람직한 상태는 바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고, 그래서 공자의 핵심 메시지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자리 없는 곳에 일에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바로 27장이에요. 이에 봐서 27장이 부재기의 불모기정, 이것과 짝을 이루죠. 즉 내면적인 차원에서 직분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직분준수.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정자는 말했죠. 군자사, 불처기의.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술, 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군자는 생각한다. 뭘? 불출, 기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 않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의 생각함이라는 것은 자기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핵심 의미는 바로 생각의 절제죠. 27장은 행동의 절제인 반면에 28장은 생각의 절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28장에서의 철학적인 의미도 바로 육아절서의 철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죠. 군주는 군주의 도를, 신하는 신하의 도를. 즉 정명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 구절은 정명사상의 내면의 버전, 내면의 해석이죠. 즉 정, 명, 이름이 정해지면 이름이 정해진다는 건 역할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생각도 그에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7장과 28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27장이 바로 자리에 없으면은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28장은 생각조차 그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도 아주 바람직한 태도죠. 자기 역할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생각부터 자기 자리의 범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28장입니다. 29장도
말과 행동의 균형, 언행일치. 특히 실천이 말보다 앞서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공자는 이 핵심 이 언행일치, 이것의 핵심 윤리를 드러낸 장이 바로 29장입니다. 문장은 아주 간단하죠. 공자는 말했죠. 자왈, 군자, 치, 기원, 이, 과, 기행.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군자, 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술, 무엇을, 이것을, 목. 이 정도로 해석하면 간단하죠. 군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무엇을? 기원. 그가 말하고, 그리고 그가 말한, 이 접수사니까 접수 앞에 이 기원이 또 생략되어 있죠. 그가 말하는 것이 그 행동보다도 과한다, 앞선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의 말이 기원이 자기 행동보다 지나치는 것을 뭐한다? 부끄러워한다, 이런 얘기죠. 응?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응? 군자는 자기의 말이 행동보다 과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즉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말이 행동보다 앞서거나 많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 행동과 말이 같거나 말한 것보다 더 이상 행동에 실천에 옮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왜 부끄러운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 위선자고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공허한 이상에 앞서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면, 군자가 이렇다는 걸 알면 부끄러워야지. 그러니까 군자의 태도라는 것은 바로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항상 앞세워야, 그러니까 적게 말하고 많이 실천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이 말은 언행일치, 실천 중심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항상 자기 검열, 내 말이 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으면 부끄러워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헌문편 30장은 이미 자한편 28장에서 한번 했던 그런 기절입니다. 즉 헌문편 자한편 28장에는 아마 요게 나왔습니다. 이미 한 것인데, 바로 헌문편 30장은 군자의 삼달떡,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지인용에 대한 공자 자신의 얘기, 헌문편 30장과 더불어 자한편 28장에도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헌문편 30장을 보면은, 본문은 군자가 말했죠. 공자가 얘기했죠. 자왈 군자도 도자 3. 아 무능은
자, 여기서 우리는 한문은 단어 이 한자 한자가 다품사 다기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그렇게 해석하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군자도자, 자는 불완전 명사인데 이 군자도가 완성을 시켜줬죠. 군자의 도라는 것 이런 얘기죠. 응? 군자도, 군자의 도라는 것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군자의 도라는 것이 삼은 뭐예요?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의 도라는 것이 세계가 있는데 공자 자신은 무능한 아직 그 세계 삼달도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이죠. 즉, 이 뒤에도 나오지만 군자의 도에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바로 도를 실천할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인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군자의 도, 실천할 생활 태도,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인용이죠. 그런데 공자는 아직 이 세 가지를 다 행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 인자부로, 이게 자한편 28장에서 그대로 나오죠. 인자부로, 인자, 어진 사람은 부루,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즉 도덕적으로 바르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죠. 죄진 일도 없고 그런데 뭐 착한 일만 하고 훌륭한데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르면은 마음이 편하다. 어진 사람 인자는 바로 걱정이 없다. 지자는 부록이다.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부록,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다. 왜? 지자는 사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미혹될 이의가 없죠. 그 다음에 용자 불구, 용기 있는 사람은 불구, 두려울 구자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옳음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공은 말하기를 부자, 자도야. 그래서 부자, 공자님이 스스로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삼달들, 지인용이죠. 지인용. 이 삼덕의 관계는 바로 이는 마음의 평안, 이는 마음의 평안, 지는 인식의 명확, 용은 실천의 힘.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란 도덕과 지혜와 실천력을 갖다 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도 이는 바로 가치 중심, 지는 바로 판단력, 용은 실천력, 실행력, 이것을 얘기하고, 리더십으로 봐도 이는 공건과 배려를, 지는 전략과 판단을, 용은 결단과 책임이죠. 그래서 공자가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군자는 도덕과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핵심적인 것만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똑같은 얘기죠. 반복이죠. 그런데 지인용, 이거는 여기저기서도 나오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지인용의 이는 핵심 의미는 사랑, 배려, 도덕성이죠. 지는 분별력, 통찰, 판단, 용은 실천력, 결단, 담대함을 얘기하죠. 인의 내면, 인간 내면은 마음이 따뜻한, 지는 현실 인식의 능력, 용은 행동력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람에게 있어서 인이 부족하면 냉혹하고 이기주의가 되고, 지능이 떨어지면, 지가 부족하면 혼란스럽고 이유부단하지 뭘 알지 못하니까. 용이 부족하면 비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성은 바로 이는 백성을 돕는 군자이고, 지는 도리를 나는 현자이고, 용은 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리더십은 바로, 인을 가진 리더십은, 이는 바로 리더십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리더이고, 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이고, 용은 책임을 지는 리더이죠. 헌문표 31장은, 이 장은 남을 평가, 즉 비판하는 태도에 대한 공자의 경계를 담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기준이죠. 즉 남을 함부로 이렇게 말해버리고 남을 평가하는 이런 거에 대한 자공이 남의 평가를 잘하고 언변이 좋으니까 말을 잘하는데 그에 대한 공작의 아주 매서운 무서운 어떤 일침을 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자공방인, 이 방자가 아주 중요하죠. 자공이 방인하다. 방인은 사람을 방하다인데 이 방이라는 의미가 남들에 비교하고 이게 논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사람은 원래 언변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강하고 현실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단점이 있다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 평가를 잘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공자는 이걸 고쳐주려고 한 말이 바로 이 장이죠. 그래서 자공이 아주 자주 남들을 비교하여 평가를 하니까 논평하자. 공자가 말했죠.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이죠. 자공아. 현호제, 사야, 그렇게 내가 현호제, 내가 그렇게 남의 평가를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현명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야 자공아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너 잘났어 이런 얘기. 공자님이 자공아 남의 얘기를 그렇게 너무 비평하고 비평해서 판단하고 하니까 자공아 네가 그렇게 현명하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단 말이냐 너 잘났니? 그러니까 자공아 너 잘났어 뭐 이렇게 비하면 그런 말까지 되겠죠. 부아직 불가 그러나 나는 공자는 아직도 불가 너처럼 남을 평가하거나 비교해서 말하거나 하는 그런 틈 여가가 나는 아직도 없다. 직언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아측 불가는 아주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 전부를 검토해 보면은 방인 단순 관찰이 아니죠. 비평, 평가, 비판하는 행위죠.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공자가 자공에 대해서 일침을 줬죠. 사야, 현호야, 자공아, 네가 그렇게 현명하단 말이냐? 네가 남을 평가할 만큼 내가 완전하냐?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그런 얘기까지 되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남을 평가를 하느냐? 부측, 부아측, 불가. 부는 여기서 화제 제시를 위해서 나타난 얘기죠. 그래서 나는 불가 그럴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남을 평가할 만큼 너는 사야한테 나는 네가 이렇게 남을 평가할 만큼 내가 완전하냐 그러면서 나는 나를 닦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가 이건 단순히 바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나를 닦기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학적으로 자기 수양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자의 기준은 남을 평가보다는 자기 성찰이 우선이어야 된다. 남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해라. 군자의 태도는 바로 공자는 남을 논하기보다 자기 부족을 돌아봐라. 도덕적 겸손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남을 평가하는 순간 이미 자기 수양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남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봐라. 군자는 남을 논하기보다 자기 수양에 힘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헌병 32장은 옛날에 한번 나왔었던 거죠. 즉 외부 인정보다 자신의 수양과 능력을 먼저 돌아봐라. 올바른 사회에서는 현명하고 덕 있는 사람을 등용이 되니까 나 자신이 학문과 덕행을 쌓고 또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자활, 불안, 인지, 부기지, 환기, 불능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라. 이런 얘기죠. 걱정하지 마는 건 뭐예요? 인지, 부기지. 이렇게 부정사가 나오면은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된다고 그랬죠? 이 문장도 똑같죠? 이건 뭐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이건 인지, 부, 지, 기 이렇게 돼요. 목적어가 지의 목적어가 수로 뒤에 와야 되는데 이 부라는 게 왔으니까 이게 전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환의 목적어가 이거죠. 이 목적절로서 목적어죠.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는 항상 이인칭.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응? 걱정할 건 뭐냐? 기불능.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걱정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남이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걱정하라. 옛날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별 설명할 게 없죠. 핵심 의미는 바로 걱정의 이 방향 전환을 하라, 이런 얘기죠.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이렇게 예부가 아니라 내 자신, 인정받지 못함이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함을 걱정해라. 이렇게 관심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바로 어떤 평가에 흔들리지 않죠. 즉 남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기준을, 자기 성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결과보다 원인, 공자는 결과보다 원인을 보죠. 결과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은 원인, 즉 능력 부족함이니 그 원인, 그거를 고쳐라, 이런 얘기죠.